오늘은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지혜, 인간관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말씀은 친구에 따라 나의 평판이 달라진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친구라고 이렇게 명명하지 않고 기본적인 인간관계, 특히 내가 누구인지 정말 속 깊이 내가 몰랐던 부분까지 알 수 있는 사랑, 연인관계에 한번 대비해서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 친구 혹은 내 인간관계, 연인관계도 정말 중요하죠. 연인관계에 따라 나의 평판이 달라진다. 저는 이 평판뿐만 아니라 내 인생이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 내 미래와 내 가치관과 내 말과 생각, 이 모든 것들이 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인간은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니까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분명히 내가 지금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친구, 특히 연인은 나와 아주 비슷한 사람일 겁니다. 저는 이게 개인적인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지금 나는 어떤 사람인지 좀 알고 싶을 때는 항상 저에 대해서 심리학 책을 읽으면서 공부도 하지만 한 번씩 제 주위의 사람들을 둘러보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이 지금 내 주위에 있는지. 그러면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느 정도의 어느 판에서 살고 있는지 이렇게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친구를 신중하게 선택하라. 친구를 정말 신중하게 선택해야 되는데 이게 한국 사회나 미국 사회에서도 그냥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친구나 인연 이런 것들을 복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어른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뭐 나는 인복이 있다, 뭐 나는 남편 복이 있다, 뭐 또 뭐지? 자식 복인가? 있다, 이렇게 복으로 생각하는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 나의 남편, 나의 친구들도 내가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물론 우연히 만날 수는 있겠죠. 만났다는 것은 지인인데 우리가 선택적으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을 것이냐 맺지 않을 것이냐, 이것은 자유의지에 달린 것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인간관계를 맺는 것을 신중하게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인간관계에 큰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친구를 신중하게 선택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말씀은 친구를 사귈 때는 먼저 상대방의 됨됨이가 훌륭한지 의지가 강한지 여러 가지 능력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야 한다. 시간을 둬야 되고요. 지금 만났다고 해서 급하게, 예전에 어릴 때는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나 막 삘이 왔어. 진짜 우리는 통하는 것 같아 라고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특히 고등학교 때 그런 정말 과정을 겪었는데 첫눈에 알아본다 뭐 이런 것들요. 제가 뭐 심리학이나 철학책을 읽기 전에는 그런 것들에 좀 강력한 힘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미성숙하다. 그냥 인생을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사라지는 대로 사는 거잖아요. 그냥 만났기 때문에 친구하고 하는 것들이. 그래서 좀 인간관계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고, 그리고 이 말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유튜브에서 들었는데 이것 또한, 이 말씀 또한 발타자르 그라시안인지 명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에서 함부로 인간관계를 맺지 마라 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 말도 그만큼 인간관계를 맺을 때는 신중하게 하라라는 생각과, 그리고 우리가 우연히 맺게 되는 그 인간관계를 친구라 명명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아는 사람과, 그러니까 아는 사람 그 지인과 친구라는 그 개념, 아니면 정말 사랑하는 연인, 이 개념은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항상 좀 신중한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말씀은요, 많은 사람들이 친구를 사귀는 그 문제의 중요성을 잘 알지 못합니다. 맞죠? 정말 중요한 건데, 왜냐면은 내 평판도 달라지고 내 인생이 달라지니까요.
친구를 신중하게 고르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우연히 친구를 사귀입니다. 맞아요. 그냥 우연히 지나치다가 아니면은 타인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면 그냥 알게 된 거잖아요. 지인이잖아요. 근데 우연히 알게 된 것도 이제 친구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우연히 알게 되고 꼭 친구를 사귀어야 되고 꼭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무래도 외로움이라는 그리고 또 뭔가 사회에 우리가 그냥 교육받은 그런 부분들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같습니다. 왜냐면 내가 남자친구가 없고 친구가 없으면 나는 뭔가 인생을 실패한 것 같고 외톨인 것 같은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라던가 혹은 또 외로움이라는 이 감정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혼자 있으면 외롭다라는 게 뭔가 공식처럼 되어 있는데 사실 둘이 있어도 외로울 수 있고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어도 더 외로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외로움이라는 그 감정 때문에 나쁜 관계로 많이 도피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나쁜 관계로 도피하지만 그래도 혼자인 것보다는 낫다 안일을 하는 거죠. 그만큼 혼자만의 시간을 잘 못 보내고 있는 것 때문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그 외로움이라는 단어를 과연 저는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인간관계로 그 외로움이라는 단어를 완전히 깊숙이 내가 해결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을 때 그 외로움이라는 단어는 단지 내가 평생에 걸쳐서 싸워야 하는 내 자신과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내가 얼마나 혼자만의 시간을 잘 보내는지 내가 어떻게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도 외롭지 않은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그 시점에 도달을 했을 때 누군가의 인연을 맺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외로움이란 관점 때문에 나쁜 관계 혹은 인간관계로 도피하는 거는 제가 내 말이 맞다고 생각을 그렇게 말은 할 수 없지만 저는 개인적인 그런 좀 인간관계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말씀은 많은 경우 어떤 친구를 좋아하냐에 따라 자신에 대한 평가, 인생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은 절대로 어리석은 사람들과 사귀지 않습니다. 진짜로 이거는 인생의 진리인 것 같아요. 이 영어에도 이게 동서고금을 만들어갖고 You are who your friends are. 그러니까 네 친구가 너다. 비슷비슷한 사람끼리 만나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 좀 알고 싶으면 특히 가장 중요한 거 나의 연인은 어떤 사람인가. 저 사람이 왜냐면은 자기 자신을 잘 아는 메타인지는 정말 힘든데 3자를 보는 건 우리가 좀 쉽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을 보고 내가 지금 이 위치에 있구나. 우리는 이렇게 비슷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만났고 사랑을 하고 인연을 깊이 맺고 있구나 라고 자신을 좀 되돌아보는 그런 좋은 방법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과 어울리는 것이 즐겁더라도 그 즐거움이 강한 신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강한 신뢰가 아니라 단순한 쾌락이라면 그와 우정을 나눈다고 말하지 않는다. 네, 그러면 이걸 연인관계로 한번 대입을 해보면 그들이 정말 우리는 강한 신뢰, 어떠한 경우에서도 나를 믿어주고 이 사람은 나를 배신하지 않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배려해주는 사람이 될 거다라는 그 신뢰가 아니라 그냥 순간적인 단순한 쾌락, 어떤 그 쾌락에 의해서 사귄다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상식들이잖아요. 그 관계는 오래 갈 수도 없고 깊이 갈 수도 없고 과연 행복할까? 그냥 뭔가 겉도는 기분? 연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과연 이것이 연인인가? 라는 좀 생각을 한 번씩은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서로 어울려 다니며 쾌락만 쫓는 친구는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지혜로운 친구는 근심 걱정을 없애주지만 어리석은 친구는 오히려 근심 걱정을 몰고 다닙니다. 그래서 과연 이 사람과의 인간관계가 특히 이제 연인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저는 여자니까 이 남자친구와의 관계가 우리가 서로를 정말 신뢰하고 서로를 진심으로 진심과 진정성을 가지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인생의 파트너인가?
근데 이게 너무 심각한 것보다는 정말 간단하게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인간관계를 맺을 때 내가 계속 너무너무 힘들어. 근심 걱정이 많고 마음이 불편해. 그러면 그 관계는 사랑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너무 깊이 분석하고 하기 전에 이게 정말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 뭔지 모르게 그냥 편안해. 그리고 인생이 뭔가 안정적이고 기쁘고 그리고 내일도 잘 되고 그 사람과의 사랑도 잘 되고 이런 좀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연인 관계는 제가 다 바꿔서 얘기를 해보면 건강하고 행복한 연인 관계는 근심 걱정을 없애주지만 근심 걱정이 있다가도 이 사람으로 인해서 다 해결되고 없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막 아동바동하는 그 관계, 너무너무 힘들어, 이걸 해결해야지, 이런 관계는 솔직히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저는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쁜 연인 관계는 오히려 근심 걱정을 몰고 다닌다. 솔직히 그런 거 되게 많잖아요. 그 연애 장면 보면은 전부 다 근심 걱정이에요, 솔직히. 그래서 좀 극한 사연들이 많이 오기는 하지만, 저렇게 힘든데 왜 사귀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건 이제 3자의 입장이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거고, 사실 현실에서는 그 관계가 서로 내 자신을 갉아먹는, 내 인생을 갉아먹고 시간과 감정을 노동시키는 그 관계임을 알면서도 결단력이 없기 때문에 그 관계를 못 끊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게 뭐, 보통 사람들은 너무 사랑하니까 너무 사랑하면 차라리 이해를 해주든지, 또 이해는 안 해.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이해는 안 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서로를 이렇게 근심 걱정이라던가 안정감, 행복감 이런 것들이 없다면 결단을 내리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아직 살면서 막 내 감정이 불편한데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다 이해하고 용서해주고, 아직 그런 사람은 못 만나본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사랑의 힘이라고 하거든요. 분명히 이 사람은 아닌데 조금 힘들기는 하고, 이분은 내가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이 사람은 그걸 용납 가능하게 하는 게 그게 사랑의 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많이 기대가 되고, 왜냐면 아직 그런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그냥 뭐 좋아한다, 괜찮다 이런 개념이었지, 그런 사랑의 힘은 아직까지 경험을 못 해봐서 조금 그런 경험을 해보고 싶은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하지 않는 불완전한 사랑은 별로 하고 싶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오늘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하나의 그 인간관계에 대한 지혜를 이야기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